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드론과 미사일 대규모 공습을 강행하며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중동 지역이 확전의 중대 기로에 놓이면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실장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란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전면적인 첫 번째 본토 공격을 한 겁니다, 이란이.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뭐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의 영사관 건물을 공습을 했고요. 네, 12일 정도 전에. 네, 그 공습으로 인해서 이란의 아주 시리아를 관장하는 감독하는 최고위급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사망을 했고 포함해서 12명이 폭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란으로서는 취해복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공관 건물이 이제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다음에 사실 뭐 이스라엘이 이란의 어떤 혁명수비대 군인들을 암살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시리아 내에 있는 혁명수비대 사령관, 그다음에 뭐 다른 그 밑에 있는 중간급 관리, 뭐 장교들 많이 암살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여기까지 더 이상 우리가 이스라엘의 자기 마음대로 우리 군인들을 암살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 이번에 확실히 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그렇게 공언을 했고 실제 그것을 이번에 실현을 한 것이죠. 예, 보니까 이제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는데 양측의 입장이 약간 다른 것이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거의 다 외부에서 요격해서 피해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까? 현재로서 이스라엘에서 하는 얘기는 99% 우리가 요격을 다 했다. 네. 그렇게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이스라엘만 지금 요격을 한 게 아닙니다. 영국, 미국,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요르단도 전투기나 여러 가지 요격 방공망을 이용해서 이란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향하는 로켓이나 탄도미사일 드론을 다 요격을 했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피해 상황도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의심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피해 상황을 숨기고 전혀 마치 피해가 없는 것처럼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또 이제 정확히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민간 시설은 공격하지 않았다. 정부와 군사 시설만 노렸고 특히 네게브 공군 기지에 타격을 입혔다라고 하는데 여기를 좀 목표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쪽에 이제 네게브 공군 기지하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도 사실상 공격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 예루살렘은 또 이슬람의 3대 성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미사일이 이제 3대 성지 즉 알락사 사원이나 아니면 황금동 같은 것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격을 했고요. 남부 지역을 노린 이유는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지역은 광야 사막 지역이고요. 특히 거기에 디모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이란의 핵 원전이 있는 곳입니다. 또 거기에 이스라엘의 핵 원전이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이 사실상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고 한 번도 공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곳에 있을 것으로. 그래서 아마 그냥 남부 쪽으로 쏜 게 아니라 그 핵시설을 겨냥해서 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가운데 이란 유엔에 주재하고 있는 이란 대표부가 공습 후에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것은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격은 이제 다 했다. 더 이제 일단락이 됐다는 거죠. 그 자국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암살한 데에 대한 보복 공격은 일단 1차는 일단락됐다. 이제 우리는 할 만큼 다 했고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이 과연 이란에 대해서 다시 보복 공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만 남아 있다고 이제 이란 측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양측 간의 교전은 일단락이 됐고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과연 이란에 다시 보복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수준이 될 것인지 거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는 것이죠. 예. 즉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눈에는 눈. 이 보복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리아를 공격한 거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미사일 드론으로 다 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그러면 이스라엘이 공격할 수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선언을 했습니다. 네. 선언을 했고요. 물론 이것이 꼭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됩니다만 일단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그랬고요. 네.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이 이미 이번 사안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우리의 피해가 미미하지만 우리 본토에 대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이란이 공격한 것이 처음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란의 공격 수위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큰 규모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이번 사안을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반드시 대응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후속 작전 위한 옵션을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이 대응을 할 것 같긴 한데 그 규모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 수위를 이제 이스라엘 측이 조정을 해야 되겠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당연히 이 이스라엘의 다시 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은 네. 중동 지역을 다시 한번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제하기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나타냐후 총리가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제 이란에 대한 대응 공격 수위 조절을 할 텐데요. 이스라엘 역시도 뭐 이란과 지금 전면전을 벌여서 얻을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 수위 조절을 할 텐데 네. 그 수위 조절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예. 보면 이제 앞서서 제일 궁금한 게 시리아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중동 내의 권력 재편, 즉 이스라엘과 함께 할 부분 아니면 이란과 함께 할 부분이 좀 많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까, 이번에? 이미 이제 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이미 이란과 친한 국가들이고 또 친한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갈려져 있었고요. 예. 예를 들면 시리아에 있는 아사드 지금 정부죠. 네. 이미 오래전부터 이란과 친한 관계고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시리아 내에 친이란 민병대들이 이미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나 헤즈볼라 대원이나 아니면 친이란 민병대를 공격하는 이유는 이란이 시리아를 통해서 아주 신무기, 최신 무기를 레바논에 전달해 준단 말이죠. 즉 헤즈볼라에게 전달해 준다는 것이죠. 예. 그것을 이스라엘 받기 위해서 지금 이미 한 5, 6년, 짧게는 5, 6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공습을 해오고 있고 네.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는 당연히 이란이 1982년 세운 단체이기 때문에 이란에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보복을 한다면 이란은 또다시 주변에 있는 이런 대리 조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압박할 수도 있다. 이란이 공격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대리 조직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유엔이 지금 안보리회의를 긴급 소집했는데 여기선 논의가 뭐 되겠습니까?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같이 소집을 한 것인데요. 네. 어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규탄하는 뭐 그런 뭐 결의안을 도출하려고 할 텐데 러시아가 아무래도 뭐 반대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뭐 특별한 유엔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예. 네. 보통 이제 중동이 세계 화약고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 보면 많은 일이 조금씩 발생을 했잖아요. 큰 폭발로 가능합니까? 저는 이미 확정이 됐다. 사실 작년 10월 이 가자 지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가장 궁금했던 점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이 전쟁이 과연 어디까지 확정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상 아랍 국가들은 참전하기 어렵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전쟁이 된다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확정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란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직접적인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네. 이란과 이스라엘이 계속 한 번 때리고 또 때리고 서로 보복 공격을 반복한다면 결국 이것은 이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전쟁은 중동 지역 전쟁에서 이제 미국까지 개입하게 되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현 시점에서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것은 미국이 네타냐후를 빨리 보복 공격을 막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네, 이미 전화 통화를 통해서 네. 전화 통화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은 거기에 동참할 의사가 없다고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고요. 나타냐후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화 통화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미국의 압박이 계속될 것이고 국제사회도 더 이상 중동 지역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로 힘들어지는 것을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과연 귀를 기울일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과 관련해서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